여러분, 혹시 그거 아세요?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, 부동산, 심지어 내 지갑 속 현금 가치까지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거요. 이게 뭐냐면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. 근데 말이죠. 지금 이 엄청난 시스템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.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. 아니, 옛날처럼 금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미국 달러는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센 돈일까요? 그냥 미국이 힘이 세서?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고요.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아주 강력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제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,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, 이 두 나라가 맺은 아주 은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. 이게 바로 달러를 지금의 무적의 존재로 만든 말 그대로 치트키였던 셈이죠. 자, 이 타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. 바로 1971년. 이때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. 이제부터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인데요. 이 선언 하나로 달러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뻔했어요. 전 세계가 막 미국 욕하고 난리가 났죠. 바로 그때 이 위기 속에서 미국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진짜 전설적인 한 수를 두게 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페트로달러 시스템. 1974년에 당시 미국의 외교 해결사였던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 왕가를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. 이봐요, 당신네 석유 무조건 미국 달러로만 파세요.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 나라 안보는 철통같이 지켜줄게요. 어때요?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죠. 사우디는 이걸 받아들였고 곧이어 다른 석유 수출국들도 전부 이 룰을 따르게 된 겁니다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9,300만.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 양이에요. 매일 9,300만 배럴. 상상이 가시나요? 우리가 차를 몰든 공장을 돌리든 석유 없이는 사실상 현대사회가 멈추잖아요. 근데 이 모든 거래를 하려면 딱 하나,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생긴 거예요. 바로 미국 달러. 그러니까 금 대신에 석유랑 달러를 꽉 묶어버린 거죠. 이러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구하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요. 엄청난 수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근데요, 이 시스템이 진짜 기가 막히게 천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돈의 순환 구조에 있어요. 자, 보세요. 1단계, 전 세계 국가들이 석유를 사려고 달러를 막 사들입니다. 그럼 2단계,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은 석유 팔아서 번 달러, 이른바 페트로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? 근데 그 많은 돈을 그냥 창고에 넣어둘까요? 아니죠. 바로 3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 돈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삽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결국 미국이 석유 사려고 쓴 돈이 다시 미국 정부에 빚을 사주는 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. 와, 진짜 완벽한 순환 구조죠? 이 완벽한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말 그대로 세 가지 슈퍼파워를 갖게 됩니다. 첫째,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까 달러 가치가 굳건히 유지됐고요. 둘째, 다들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었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달러 결제망에서 어떤 나라를 그냥 퇴출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금융제재, 거의 뭐 경제 핵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미국한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줬던 정말 철옹성 같았던 이 시스템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이 단단했던 동맹의 금을 가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?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자신에게 있었습니다. 바로 무기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미국이 러시아 같은 나라를 혼내주려고 달러 시스템을 무기로 썼단 말이죠. 그랬더니 이걸 지켜보던 다른 나라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. 저러다가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? 우리 자산도 하루아침에 꽁꽁 묶일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도 나도 달러 말고 다른 대안, 일종의 플랜 B를 찾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균열은 바로 이 동맹의 변화에서 오고 있습니다. 이제 무시 못할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우리 돈 위안화로 석유 거래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. 더 놀라운 건 과거에는 거의 미국의 껌딱지 같았던 사우디의 태도 변화입니다. 요즘 사우디는 중국이랑 위안화 결제도 논의하고 또 중국, 러시아가 주축인 브릭스에 합류하는 걸 고려하는 등 이제 우리도 미국만 쳐다보진 않겠다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고 있거든요. 말뿐만이 아닙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숫자로 딱 보입니다.
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달러 비중이 예전에는 70%가 넘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58%까지 내려왔어요.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분명하고 꾸준하게 그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럼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저는 이걸 신문산업의 순간이 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마치 서서히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과정이라는 거죠. 자,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.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. 예전에 종이신문은 뉴스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고였잖아요. 근데 인터넷이 딱 등장했다고 신문이 다음날 바로 없어졌나요? 아니죠. 서서히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고 광고도 빠져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줄어들었죠.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똑같게요.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지만 미국의 제재 남용이나 중국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 때문에 그 절대적인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우리가 그 신문 산업의 순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그래서 어쩌라고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막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도대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.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그동안 미국의 경제를 떠받쳐온 비밀병기이자 치트키였다. 둘째, 그 핵심이었던 석유달러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느리지만 확실한 균열은 결국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예전처럼 전 세계가 앞다퉈서 미국 빚, 그러니까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미국은 돈이 필요하니까 달러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물가, 즉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돈 빌리는 값, 즉 금리도 예전처럼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는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절대강자 달러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지금, 과연 여러분의 자산은,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